반갑습니다. 저는 주빌리학교 학교장 맡고 있는 김승규 목사입니다. 네, 우리 주빌리학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빌리학교에 귀한 가정과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께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빌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비전학교 설명회를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확신이 들고 기존에 계시던 어머님들은 다시 한번 맞다 이런 교육이었지 라고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빌리는 기독대안학교입니다. 기독대안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일부러 글자 폰트를 좀 다르게 했는데요. 순서에 따라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안입니다. 대안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 과정과는 좀 다른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더 좋은지 고민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비전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위주의 교육보다는 책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대안적인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건물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물론 선생님들이 목양하는 마음으로 거의 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들 선생님들이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교육에 그래도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 선생님들이 좀 단호하게 뭔가 지도를 하실 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교육받으면서 반드시 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학교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 대안학교 주빌리 학교고요. 아까 이제 지혜학교 때는 이야기했지만 주빌리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알지만 아까 처음에 들어서 얘기 못하는 분들도 있죠. 주빌리는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희년이라는 뜻인데요. 희년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주기가 긴 절기입니다. 보통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지만 희년은 안신년이 이제 7번 지나고 나서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해입니다.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모아놨던 모든 재산이 다시 이제 다 균등 분배가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계급, 노예 다 이제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해입니다. 내가 노예였어도 다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인이었어도 그냥 자유인으로서 시작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욕망에 따라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마치 리셋하듯이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희년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학생들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장 정직한 도덕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빌리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자유인의 삶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시 종으로,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무엇인가에 속박당하고 포로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포로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육을 하는 목적도, 교육을 받는 목적도 지금 희년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은요, 세상에 수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오직 외길, 한 길만 가잖아요. 입시 교육이라고 하는 그 길만 걸어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지혜와 거리가 멀게 오직 외길, 저 길로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유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복은 생각보다 이제 중요하지 않게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요. 이 정도는 버텨야지 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 등급별로 사람을 나눠놓고 너는 몇 등급, 그리고 어떤 명문대에 들어가면 너는 어느 대 라고 그냥 다 계급을 지어버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진정한 교육과 진정한 배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진정한 지혜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가지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아마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빌리 학교가 띠로 돼 있잖아요, 저 로고가. 그래서 파란색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보라색은 자신을 상징하고, 주황색은 공동체, 그리고 초록색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이제 하나님과 나 자신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자라면, 기독교 성도가 올바른 비전을 가지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첫 번째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도덕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돈이면 되고 다른 것이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 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의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미 창조된 존재들인데 태초의 아담은 하나님처럼 더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욕심, 이미 하나님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큰 욕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존귀한 마음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형제로서의 진정한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 나의 관계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개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롯한 모든 도덕법은 이웃이 없으면 굉장히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퇴색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혼자 따로 뭐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의 기초돌이 서기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복은요, 세상과 나에 대한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안학교,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대관령이 키우는 양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 그냥 뛰놀면서 자란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와보면 알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애는 아니구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좀 더 일찍 나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해결할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어떤 분위기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나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인식하고 배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올바른 분위기 안에서,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그 분위기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는 처음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에 이 분위기가 잡혀야만 세상에서 다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혹시 신앙 좋으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창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 분위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지키면서 자라나야지, 그 분위기 속에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습관 훈련과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것을 훈련받아야지 나가서도 내가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훈련을 받았던 대로 그것을 이기면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빌리는 이 네 가지 회복을 꿈꾸면서 저 띠를 항상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기본적인 전제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빌리 중고등학교는요, 이제 비전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 학교. 그 이유는 청소년 시기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세상 자신에 대한 아까 그 회복을 이루어가면서 비전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나 혼자 산다, 결혼 지옥, 미운 우리 새끼, 환승연애, 금쪽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이 회복을 꿈꾸면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우리 비전학교는 또 독서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책을 더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가정의 그 회복상 실제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회복되는 그 단계는 무엇인지 스스로 공부하면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폴 브랜드 박사의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의사가 소명을 받고 한센병을 치료하는 최고 권위자가 되었을 때 그 걸음의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또 공동체 프로젝트와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어떤 동경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야 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주빌리는 하고 싶은 거 해 라는 말을 이제 반대합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약간 이게 뭔가 자유를 선포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주빌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은요, 정말 역량을 갖춘 아이한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한테 해야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태초에 처음 사람이 지어졌을 때는요,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바벨탑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이 공동체와 사회에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일 다해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가르쳐줘야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 청소년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해야만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밀접하게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항상 한계가 있죠. 저희가 시간과 물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세상을 사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빌리 비전학교가 선택한 방법은 독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마음 같아서는 다 미국 데려가고 유럽도 데려가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물론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해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런 역량을 자라나게 하고 배움의 그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독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과서는 사실 누군가가 해석하고 정리해준 내용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겉핥기식의 내용으로 잘 정리된 기본 소양으로 배워야 되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상교육,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교육은요, 항상 공급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정도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 나라의 시대적 분위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교육받고 싶어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다 천재성이 있어서 더 깊은 공부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아주 간단한 그냥 그 겉 지식만 알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수능을 보고 나면 다 까먹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내 삶에서 필요한 것을 습득하고 배워야 학습이고 교육인 것인데 그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입시의 문을 통과하는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무 별로 크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육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고 더 자신의 비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빌리 학교에서는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들 이 공부하니까 너도 이 공부해. 이 안에서 비전을 찾고 대학을 정해서 그냥 좋은 데 가서 너의 목적을 이뤄.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 때부터 우리가 심층적으로 너의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깊게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서 너의 필요한, 사회에서 너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전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원지식입니다. 사실 모든 우리 역사나 사회, 문화,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고전에서 누군가 해석한 게 정리된 거 이제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원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누군가 해석한 걸 읽는 게 아니라 원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으면
누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러이러한 거야 막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 막 이러죠. 근데 제일 강력한 주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 지식이 돼서 말씀이 되시니까 그게 최고의 지식이 되잖아요. 원이 있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습득이 이제 되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 원 지식을 알게 되고 세상에 누군가 해석해주고 요리해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요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 목표는 최대한 고전을 읽으며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빌리 학교는 몇몇 이제 학자들의 그 교육 철학을 따라서 우리가 배움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샬럿 메이슨입니다. 샬럿 메이슨은 이미 우리 기존의 학부모님들은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독서 교육을 강조하는 이제 교육학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지식을 아이들이 습득하고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론으로서 이제 아들러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들러보다는 여러분들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잘 아시죠?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그 일본인이 아들러에 대한 책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것처럼 아이들이 사회에서 단순히 이렇게 미움받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올바른 자존감과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주빌리는 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칼비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칼비테는 이제 권위와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학생 인권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 권리를 주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그 자유와 권리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없이 자유를 얻게 되면 오히려 예의 없는 아이들이 되고요.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로 이제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빌리 학교는 위탁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이 같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내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칼비테 교육에서 그거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은 많습니다. 근데 부모는 딱 한 분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밖에 없는 이 권위를 실행할 수 있는 부모의 그 정체성을 친구라는 그 정체성에게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부모가 돼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브루타도 해야 되고 함께 읽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칙과 학칙들을 또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권위 있게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빌리 학교가 각 가정이 같이 성장하는 학교가 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제가 우리 비전학교 학생들을 보다 보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아이들과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을 같이 해주느냐에 따라 아이들 역량이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하면 이제 학교에서만 하는 아이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게 돼야 습관 훈련과 분위기로까지 잡히게 되는데 학교에서만 하고 이제 가정에서 그것을 도와주면 이제 가정에서는 지키지 않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아이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학교에서 제시하고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같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 철학에 대한 내용은 한 학기에 4번씩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 교육을 같이 들으시고 같이 적용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빌리 학교 그 교육 철학에 맞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자유는요, 우리가 그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보통 감정으로 나타나고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잡아줘야지 그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는데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모든 게 정체되고 질서가 안 잡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학교와 발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학교와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랑하겠습니다. 저희 주빌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모일 때마다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정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과 혹시 가정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선생님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전체 선생님들한테 공유하면서 이게 맞는지 물어보시고 같이 확인하는 시간들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주빌리 학교 모든 학부모님들 또 우리 새롭게 오시는 부모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강하은입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무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 조금 심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문장 말하면 기침이 참을 수가 없는 목 상태인데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중간에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초반에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양해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전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비전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들은 교육 과정 수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죄송합니다. 학사 일정과 입학 요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학교의 교육 방향입니다. 저희 비전학교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역량이라 함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이 역량이 학업적인 역량으로 학업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내는 그 역량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전학교 수업이 학점 이수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처럼 이제 학생들이 편제표를 통해서 본인이 이번 학기 어떤 필수 수업을 들어야 하고 자율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점을 확인하고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봉투 안을 보시면 투명 폴더에 저희가 2024년도 편제표를 유인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편제표를 확인해 보시면 각 학년에 맞게 어떠한 학점들을 이수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 편제표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한 학기 어떤 수업들을 들을 건지 본인이 시간표를 세팅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통해서 스스로 시간표를 세팅함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계획한 학업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책임감 있게 이 학업에 임하는 그런 역량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 주어지는 습관 훈련에 참여함으로 자기관리 역량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가정 습관 훈련에는 매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살아있는 대화를 하는 하루타 시간이 있고, 책을 읽고 나누는 함께 읽기 시간이 있고, 영어 자기주도 온라인 학습인 나즈, 그리고 독서 등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쌓는 힘을 키우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한 영역에서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량은 수행 능력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하고 시간표를 세팅하게 되면 제가 저희 반 학생 시간표 샘플을 넣었어요. 저희 반 학생이 실제로 올해 1학기 때 수강 신청 후에 본인의 시간표를 세팅한 내용인데, 이렇게 시간표를 세팅하고 노션에 본인이 세팅한 모든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불카드를 생성을 합니다. 세미나 수업부터 자기주도 학습까지 본인이 이번 학기 어떠한 분량의 과제를 주차마다 끝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요. 한 학기 전반적인 계획을.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서 질서 있게 학업을 완수하는 수행 능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역량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전학교 학생들이 많이 성숙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빈번하게 학교 안에서 공동체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갈등을 덮고 넘어간다거나 모르는 척 한다거나 아니면 일어난 사건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지도해주지 않고 넘어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빌리의 차별화된 점은 명확하게 갈등이 일어났으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서 어떠한 계기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됐고 그럼 각자가 그 과정 중에 서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한번 직접 뚫고 이겨내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데 중요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저희 비전학교는 교육 방향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시간표를 확인해 보시면 아이들이 월요일에 이제 학교에 오면 1교시부터
1교시부터 9교시까지 총 9타임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5일 하면 45타임의 수업이 해당하죠. 근데 평균적으로 비전학교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듣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설정하는 시간이 20타임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의 시간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냥 그 시간표상에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기록을 해두면 그때그때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두지 않고 학기 초반에 시간표를 세팅할 때 본인 자기주도 학습인 시간에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교시 월요일 시간표를 보시면 1교시 예배, 7교시 디베이트, 9교시 리딩 앤 라이팅, 문법, 수업 말고는 다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그럼 2교시 때는 본인이 자기주도로 국어 교과목 공부를 하겠다. 3, 4교시에는 나비효과라는 문제집을 활용해서 이제 언어 공부를 인강을 듣고 문제풀이를 하겠다. 본인이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5교시 또 자기주도 국어 과목을 한 번 더 공부하고 6교시에 국어 D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2교시랑 5교시 때 내가 공부한 국어의 내용을 노션의 핵심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비효과 문제집 한 번이 더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요일마다 테마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국어 공부하는 날, 화요일은 자기주도 시간에 사회 공부하는 날, 수요일은 과학 공부, 목요일은 이제 스포츠 데이입니다. 그래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신나게 노는 날, 그리고 금요일은 개인 과제랑 독서하는 시간으로 본인이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세팅했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기 초반에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학기의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낼 것인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뚜렷하게 본인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면서 학기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어느 순간이 돼도 내가 계획한 분량을 어디까지 수행했고 놓치고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힘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학습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성취도 과제를 중간평가와 학기 말 2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획득한 지식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지혜로 표현할 수 있는지 대부분은 페이퍼 형식으로 제출하는 논문, 글들이 있고 또 자유 형식으로 과제를 주면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기도 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또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교 전체 돌려서 연구 자료를 발표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학교의 자기주도 학습은 앞서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샬롬 메이슨의 살아있는 제 교육 철학을 따와서 적용하였는데요. 샬롬 메이슨은 정형화된 교과서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이 엄청난 돈과 열정과 시간을 들여서 쓴 책을 읽어야만 단순한 지식 획득이 아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아닌 정말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에 중요한 책을 고전문화, 인물의 인생이 담긴 자서전, 그리고 사실적 역사 소설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사실 중등에 막 올라온 이제 초등 딱 졸업한 학생들이 올라왔을 때 고전 소설을 추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주면서 이제 이번 학기 이거 수행하면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순간에 이제 책도 읽기가 싫고 어떤 내용인지 해석도 안 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함께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해마다 비전학교 학생들은 독서력 평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력 평가를 통해 본인의 문해력 지수가 어느 정도 점수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해력 지수에 맞는 책 리스트를 또 따로 줘서 그 안에서 책을 선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책의 모든 분야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는 국어, 사회, 과학 과목에서 책을 각각 2권씩, 그래서 한 학기에 총 6권의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일단 책을 선정하고 노션에 무조건 볼카드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중간평가 전까지 보통 6주에서 7주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럼 6주에서 7주 동안 내가 어떻게 분량을 나눠서 이 책을 정독하고 수행해 낼 것인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제 그 노션에 본인이 계획해둔 순서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내가 정해놓은 분량을 읽은 다음에 노션 페이지에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때 3가지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줄거리랑 핵심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글을 적고, 2번째는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은 점들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라고 해서 본인이 읽은 내용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러한 스토리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묵상한 글을 적게 합니다. 그 노션의 핵심 내용 정리를 끝 마치면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담임 선생님과 구술평가를 보게 됩니다. 구술평가를 볼 때도 그냥 본인이 정리해놓은 내용을 줄줄 말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인 규칙은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션 정리할 때도 최대한 책 안 보고 하게 하고, 구술 볼 때도 정리한 내용 안 보고 말하게 하거든요. 구술평가를 볼 때 교사가 질문을 많이 던져요.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이런 물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은지, 이 책에서 이 상황에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반 학생이랑 구술평가를 할 때 한국사에 해당하는 책을 읽으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술평가를 볼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 만세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무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만세 외친 것 뿐인데 이런 운동이 정말 우리나라 독립에 영향을 줬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제 학생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게 만세만 외쳤는데 독립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의견을 막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리한 결론은 만세를 외쳤다는 거는, 독립을 원한다는 거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해외에서 봤을 때도 저 나라 사람들 아직 국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인식을 펼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해외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결론을 함께 찾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은 총 3단계, 독서하고 핵심 내용 정리하고 구술을 봄으로써 깊이 있게 책을 이해하고 사고력을 확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취도 과제로 이제 본인이 읽은 책 안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설득력 있는 근거로 비판하는 글인 소논문 형식의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쪽에 전시된 자료를 보시면 아이들이 각 학년별로 어떠한 살아있는 책을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읽었는지 국어, 사회, 과학 과목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 책을 통해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는 글을 썼는지 주황색 파일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글들이 많아서 꼭 한번 참고해서 읽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전학교의 교육 방향은 샬롬 메이슨의 살아있는 책 교육 철학을 토대로 독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전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팜플렛의 주빌리 교육 과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분과별로 설명을
전에 먼저 저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수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나누고 토론하고 일상에 적용해보고 팀 프로젝트로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과별로 5개의 세미나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문학 세미나, 사회에서는 인문사회 세미나, 과학에서는 자연과학 세미나, 지혜에서는 세계관 세미나, 창체에서는 진로 세미나 이렇게 5가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눠드린 투명 폴더에 비전학교 세미나 교육과정이라고 표가 있는데 이제 그 표 안에 각 학년별로 각 세미나 수업에 맞게 어떤 교재를 선정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책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좋은 학자의 책으로 아이들과 한 학기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언어 수업 분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어 수업 분과는 국어, 영어, 중국어 3가지 수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국어는 문학 세미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살아있는 책으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인 국어 학점, 그리고 중3과 고등에서는 어휘를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중등 어휘, 고등 어휘 학점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어휘가 독해다라는 문제집을 스스로 풀고 다 끝낸 다음에 제출하면 학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휘 공부를 돕고 있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지문을 읽고 문제풀이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나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과 서평 수업이 있는데요. 장문은 한 학기에 5편의 자유 형식의 글을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마다 마감 날짜를 정해놔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15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9월 15일, 10월 15일까지 한 편씩 제출해서 한 학기에 5편. 아이들이 자유 형식으로 글을 써서 이제 이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 과제를 올립니다. 그 과제를 보면 일기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고, 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소설을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써서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장문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주황색 폴더에 학년별로 어떤 자유 형식의 글을 작성해서 이번 학기 제출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평은 한 권의 책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을 써서 제출하는 건데, 여기서 한 권의 책은 세미나 교재는 포함이 안 되고요. 살아있는 책으로 선정한 교재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이번 학기 내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외에 인상 깊게 읽은 한 권의 책,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내용을 담은 페이퍼를 한 학기에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학교에서는 영어랑 중국어 수업은 일정 부분은 필수 학점이고 또 일정 부분은 자율이수 학점으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혜학교와 마찬가지로 SOT, 교재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PACE라고 해서 교재를 페이스라고 부르거든요. 5가지 과목이 있어요. 잉글리시, 월드빌딩, 매스, 소셜 스터디, 사이언스. 이 5가지의 과목을 한 권을 수행해내면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은 1048 레벨을 수행했을 때의 졸업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48 레벨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SOT를 필수로 듣고 있고 1048을 졸업한 학생들은 SOT 수업을 안 듣고 학점은 이수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영어 회화 수업과 리딩 앤 라이팅, 문법 수업이 있는데요. 이 두 수업은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2외국어를 선택 학점으로 넣은 이유는 이제 중고등에 올라와서 정말 집중해서 내가 제2외국어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학생들 선택해서 책임감 있게 들어라 라는 취지로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화 수업, 리딩 앤 라이팅 듣고 싶은 학생들 학기 초에 수강 신청을 받고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년별로 반을 운영하지 않고 3번으로 나누어져서 G레벨, H레벨, I레벨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도 3반,
리딩 앤 라이팅도 3반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독해와 어법 같은 경우에는 중3 학생들과 또 고등학생들이 필수로 듣는 학점인데요. 독해 지문을 읽고 문제풀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 학점으로 넣어둔 수업입니다. 그리고 칸 아카데미는 인도계 미국인인 살만 칸이 만든 무료 교육 사이트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어로 가르쳐주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SOT 1048 레벨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더 원하면 더 심화 과정으로 영어로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한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칸 아카데미를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저희가 아이디를 생성을 해줘서 그 아이디로 본인이 로그인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영어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지 과목이 있는데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 수학, 그리고 소셜 스터디, 사이언스, 사회과학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이트 수업은 토론 수업인데요.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한 학기에 한 가지의 주제를 선정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내서 좋아져야 되는데 어떡하죠? 발표문을 작성해서 팀 대 팀으로 대결하는 형식의 토론 수업입니다. 4인 1조로 저희가 팀을 학기 초에 구성을 해주고요. 각 반에 가서 한 학기에 선생님이 정하신 한 개의 주제를 대결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고 각자 담당 역할을 맡아서 발표문을 작성하고 어떻게 반별 예선전을 준비할 것인지 계획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디베이트 수업의 핵심은 저희가 한 가지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 편향되는 사고로 나는 그거는 무조건 찬성, 나는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지 열린 사고로 찬성과 반대 모든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요. 2번째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저희가 했던 주제는 학교에 상벌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번 학기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첫 반별 예선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기 수업 분과는 체육, 예술, 정보 수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체육 같은 경우 태권도는 필수 수업인데 품을 기준으로 졸업 요건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은 이 품까지 따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편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학교 학생들 중에 태권도 3품까지 따고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2품을 따고 졸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품을 따지 않은 학생들은 여전히 태권도 수업을 함께 필수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스포츠, 개인 스포츠 수업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올해는 남학생들은 축구 수업이 열렸고 여학생들은 농구 수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스포츠 승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필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탁구, 테니스, 수영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미술과 창의미술, 음악 수업이 있는데 미술, 창의미술의 차이점은 미술은 담당 선생님께서 정해진 주제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 소묘법에 대해서 가르칠 거다 하면 아이들이 소묘법에 대해서 그 학기 쭉 배웁니다. 창의미술은 학기 초에 신청한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이번 학기 이 창의미술 시간에 어떠한 미술적 활동을 해볼까 계획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실공예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앞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학기에 남학생들이 건담 프라모델에 꽂혀가지고 건담을 만들어 놓은 걸 전시해놨거든요. 저희가 어제 전시해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 앞에 포스트잇으로 만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놓고 갔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이번 학기 어떻게 이 창의미술 수업 시간을 보낼 건지 학생들 주도하에 이 수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수업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루트, 첼로,
악기를 하나 선택해서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전문 선생님께 배움을 얻고 또 나중에 학교 축제 때 합주하는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표회를 통해 성취도도 점검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정보에 있는 컴퓨터 수업이 있는데 따로 선생님과 수업이 배정된 건 아니지만 비전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많은 학업을 감당해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노션에 본인의 모든 골카드를 세팅하고 학업 내용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리하고 있고 모든 과제물도 리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 제출하고 있고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발표 PPT나 영상도 스스로 유튜브 영상 보고 독학해서 이렇게 만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온라인 활용 능력을 검토해서 이 학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혜 수업 분과인데요. 경건과 공동체성, 영성을 훈련하는 수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혜 분과에는 월요일에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비전 예배 시간이 있고요. 저희는 매주 지혜 주제 말씀이 있어서 이번 주 주제는 정의였거든요. 정의에 해당하는 말씀 구절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 버전으로 암송하고 검사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이번 주에 주어졌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교장 선생님께서 비전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매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 경건 훈련은 반별로 모여서 담임 선생님과 조회 시간에 갖는 시간인데요. 조회 시간에 아이들이 오면 저희는 생명의 삶 커리큘럼에 맞게 아침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날 주어진 본문을 읽고 소그룹 나눔을 하기도 하고 교사와 나눔을 하기도 하고 본인 개인 경건 노트에 묵상한 내용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중학생들이 경건 훈련에 어떤 묵상 내용들을 적었는지 그 노트도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전학교 모든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하면 1박 2일로 무조건 비전 캠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캠프에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기도로 내가 이번 학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마음을 좀 다잡고 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수업 분과 중에 수업으로는 세계관 세미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서적을 깊이 있게 한 번을 같이 읽고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경은 중등 3년 과정 중에 1독, 고등 3년 과정 중에 1독, 그래서 중고등 6년 과정 중에 총 2독을 목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중에 1독을 한 친구는 성경 학점이 나가고 고등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학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4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율과 봉사, 진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월마다 봄소풍, 가을소풍, 체험학습도 나가고 진로교육 강남이나 청소년 의회교실이나 국회의사당 같은 여러 체험학습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비전민국은 저희 비전학교 학생회 이름인데 이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자율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12월 달에 비전학교 모든 학생들이 한 해의 성장을 발표하는 비전 축제가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를 지금 비전민국 학생들 주관으로 계획해서 모든 전교생이 동참하여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활동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봉사활동에는 SOT 1048 레벨까지 끝내고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면 모니터, 슈퍼바이저 형태의 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동생들을 현재 중고등 학생들 6명에서 7명의 학생들이 티칭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내 청소, 학교 기자재 관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마켓이나 도서관 컴퓨터, 그리고 당구대 이런 물품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배정해서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에 진로 세미나 수업이 있는데 다양한 진로를 탐구하고 본인 적성에 맞는 진로는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그러한 수업 시간입니다. 저희는 RS 에듀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해 아이들이 종합 적성 검사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 적성 검사를 통해 나는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 그 성향에 맞는 진로는 무엇인지, 다중지능 검사를 해서 나한테 높은 지능은 무엇인지, 그럼 그 높은 지능에 맞는 진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지가 나오면 진로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개별로 1대1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크리스천 선배들을 모셔서 진로 특강을 듣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올해 초반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동아리를 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동아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6개의 동아리가 뽑혔고 팀장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 팀장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부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악기부, 영화부, 그림부, 글쓰기부, 디저트부, 축구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전축제가 동아리 발표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체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비전학교 중등 시간표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팜플렛에 주빌리 교육 과정 앞장을 보시면 중등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간표가 처음에 딱 보기에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 월요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월요일 1교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교시 때는 G레벨에 해당하는 영어 문법 수업, 리딩 앤 라이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제외한 그 수업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교시 태권도 수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태권도를 졸업해서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자기주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5, 6교시 SOT 수업이 있고 SOT 1048을 끝내고 졸업한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7교시 때 디베이트 수업은 전교생이 함께 듣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8교시 아이레벨 리딩 앤 라이팅 수업이 있는데 아이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만 배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중인 학생들이 이 시간대에 세미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또 마지막 9교시도 H레벨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 수업 듣고 아닌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이러한 시간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사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행사보다는 학업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내년 3월 4일에 25학년도 1학기가 개학함과 동시에 비전학교 모든 학생들은 1박 2일로 비전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7일 입학 감사 예배가 있고요. 비전학교는 학기가 시작하면 2주간은 무조건 오리엔테이션 주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앞서 다 설명해드렸던 수강 신청을 하고 본인 시간표를 세팅하고 시간표 안에 있는 모든 수업의 골카드를 노션에 세팅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주간에는 정규 수업은 운영이 되지 않고요. 특기 수업만 운영이 되고 그 외에 모든 수업 시간에는 본인의 한 학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간대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반별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나서 올해 우리 학급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반별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비전학교는 중간고사 개념의 중간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인데요. 이 중간평가 기간에 이제 각 세미나 과목, 시험을 보는 과목도 있고 중간 과제를 제출하게 하기도 하고 앞서 살아있는 책은 국어사회과학 과목별로 2권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간평가 기간에 한 권의 책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국어사회과학 첫 번째 시작한 책을 끝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성취도 과제를 점검하고 1차 성적과 코멘트를 정리해서 개별로 공지를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학기 말에 성적을 만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이 자기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기평가는 본인이 이번 학기 들은 모든 수업에 내가 어떤 지식을 획득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코멘트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인문사의 세미나 수업을 1학기 때 듣고 본인이 어떤 지식들을 획득했는지 쭉 적으면 저희가 이제 성적표에 아이들이 적은 자기평가와 그 밑에 바로 교사평가를 붙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이런 거를 공부했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구나를 중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평가를 하는 시간 일주일 갖고요.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학교는 학기 중에 수행하지 못한 과제가 있는 학생들은 나와서 보강을 하는 시간입니다. 8월 18일에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이제 비전학교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1박 2일 비전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 주간이 있습니다. 그럼 2학기 새로운 수강 신청을 하고 세팅한 시간표대로 불카드를 노션에 생성하는 데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참관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영상으로 주요 수업들의 장면을 촬영해서 링크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미나 수업, 자기주도, 수학, 언어 수업 등을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중간평가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말에는 이제 학부모님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우리 자녀가 한 해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학업 플러스 학교 생활 면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2학기들은 모든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를 학생들이 하는 주간이 있고요. 겨울방학, 겨울학교 후에 2026년도 2월 13일이 25학년도 졸업식과 2학기 수료식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비전학교 입학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빌리 비전학교의 한반 정원은 16명입니다. 현재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반에 추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반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 비율이 좀 높은 반이에요. 그래서 여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전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해 주실 수 있는 가정의 자녀라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입학 절차는 원서를 접수하신 후에 부모님, 자녀, 교장선생님 함께 모여서 면접을 보고요. 면접 후에 비전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5일 동안 체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날짜 동안 학교에 와서 체험하면서 내가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이 분위기나 방향과 맞는지 점검하고 오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입학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입학 허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서는 오늘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도 배치되어져 있고요. 저희 주빌리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서를 접수하실 때는 학교에 직접 오셔서 방문 접수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 스캔해서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주빌리 학교 교육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 주빌리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학교육기관인데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입학시킬 때 내지는 입학금과 교육비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학교의 교육비는 입학금은 500만 원이고요. 둘째 자녀가 들어오게 될 경우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셋째 자녀부터는 면제입니다. 교육비는 올해를 기준으로 월에 72만 원 청구가 되었고요.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학급 운영비, 마켓 운영비, 그리고 공동물품비 등으로 월에 3만 원이 청구가 됩니다. 여기서 마켓 운영비는 아이들이 이제 학기 초에 무간다 후원을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 간식 좀 덜 사 먹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메리스로 무간다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서명을 하는데 저희 중고등이 후원하고 있는 친구가 저기 노란색 포스터에 있고 그러한 비용들이 포함된 필요 경비입니다. 그리고
교직비는 이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달에 먹는 날 수만큼 계산을 해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4,000원 정도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습관훈련에 해당하는 온라인 영어 학습 라즈 계정비가 월에 5,000원 이렇게 청구가 되고 있고요. 체험학습비는 매달 진행되는 행사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저희 행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가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비용만 책정을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비 같은 경우에는 비전학교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책을 본인이 선정하고 세미나도 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해야 할 책이 조금 많습니다. 세미나 교재,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6권의 책을 사야 되니까요. 중1학년 학생들 1학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교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밀리의 서재와 같은 이북을 활용하기도 해서 이거는 책정하기 나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학교는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필수로 지참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활용한 학업 방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션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고 과제물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지참해야 되는데 좋은 사양의 패드일 필요는 없고요. 정말 어플이 돌아갈 수 있는 정도,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사실 학교에서 추천해드리는 거는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해달라고 항상 요청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양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빌리 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빌리 학교가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학교이기는 하지만 인가받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 정산을 해드릴 수가 없는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서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제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다 마쳤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교과 과목이 국정수화 이렇게 들어가는 그걸 다 자기주도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그냥 내 공부한 내용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보고 공부했다 쓰고 선생님 평가하시고 대화하는 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그걸 이제 시험으로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했는지를 확인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자기주도 학습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셀러버스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 모이는 OT 시간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태도, 수행,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자기주도 학습에 임하고 있는지, 태도적인 부분,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는 본인이 세운 노션의 계획대로 밀리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임해서 저희는 매주 노션 정리를 하고 구조평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획한 분량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평가를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생기거든요. 그럼 수행 면에서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본인이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소논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개의 과제물을 한 과목마다 내는데, 이제 국어 첫 번째 책은 소논문 형식의 과제물을 제출한 것과 이제 두 번째 책은 글쓰기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유 형식의 과제를 열어줬어요. 그럼 자유 형식의 과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과제물 기간을 지켰는지, 형식에는 맞췄는지, 그 내용이 정말 지혜를 얻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성취도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과정으로 평가해서 성적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핵심 지식 분과에 유일하게 수업이 국정교과서 교육과정 진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뒤에 보시면 찐 수학이라는 개념 유형 문제집이 있는데요. 그 문제집을 활용해서 국정교과서 교육과정에 맞는 진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외에도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세미나는 선생님께서 모의고사식으로 지문 읽고 문제풀이하는 시험 문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인문사회 세미나도 사실 사회, 정치, 경제, 지리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지리의 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지리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게끔 시험을 내서 점수화해서 평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다 다양하게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어랑 수학 문제를 풀지만 과학과 사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런 형식을 갖는 건가요? 네, 저희는 교과서 형식 문제풀이 교육 방식은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안 하는. 네, 책을 통해서 개념을 얻는 지혜 독서 교육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원하면 이 자기주도 학습을 주어진 과제를 다 수행한 후에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골라서 문제풀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평가를 받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번 학기 같은 경우도 저희 반에 2 학생이 사회랑 과학 문제집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혹시 평가를 도와주실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줬어요. 그런 식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더 원하는 공부의 방향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혹시 그 자기주도 시간을 계획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목은 설정이 돼 있고 그 과목에 대해서 제가 자기주도를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살롱 베이슨의 살아있는 책 교육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OT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교재가 제공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학교 자기주도 학습은 완전히 틀이 없는 자율 학습이 아니라 저희가 큰 틀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책을 선정해서 자기 힘으로 공부하게끔 돕는 그러한 학습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좀 지도를 좀 해주시는 건가요? 네, 중학교 1학년 들어오는 학생들은 일단은 아이패드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노션 프로그램에 어떻게 시간표를 넣고 볼카드를 생성해야 되는지,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일단 독서력 평가를 봐서 문해력 지수를 확인한 후에 책을 선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1 반에 다른 선생님이 정말 개별로 세심하게 이 교육 방향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책 선정하는 것도 여기 보면 자기주도 독서 리스트 주신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거겠네요. 여기 학교에서 주는 책이 아니라. 네,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처음에 독서력 지수에 맞게 그룹을 만들어줬어요. 각 반에. 그래서 총 반에 3그룹 아니면 4그룹으로 조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그 그룹의 학생들끼리 상의해서 처음에 책을 선정하게 했어요. 근데 올해 이 독서 교육법이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교사들끼리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한 과목당 2권의 책을 하는데, 그럼 한 권은 교사가 선정한 필수 교재, 정말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을 선정을 해주고, 2번째 책을 뭐 그룹으로 고르든 개별로 원하는 책을 하든 이렇게 기준을 잡자라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자, 아마 내년에는 학교에서 지정해준 책이 한 권이 잡힐 것 같고요. 나머지 2번째 책이 자율로 선정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올해 학년별 학생들이 하면서 좋았던 책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학년별 학생 수가 나누어 비율로. 네. 현재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나오는 초등학교 6학년반은 딱 5대5 비율로 비슷하게, 남녀 성비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도 남학생 8명, 여학생 7명 비슷한 비율이고, 이제 중3반도 남학생 6명, 여학생 7명. 그러니까 성비가 그렇게 불균등한 반은 중고등의 중학교 2학년 반만 해당합니다. 중학교 2학년, 이제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죠. 지금 중1반인데 그 반은 현재 남학생이 8명, 여학생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이동 수업을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데리고 다녀오셨어요. 일단은 미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중 1, 2 대상이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캐나다 유학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담긴 책자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팜플렛에 보니까 레포트가 있어서요. 성경 일독은 인정을 받으려면 레포트를 각 성경마다 레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저희는 레포트를 따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이제 몰아서 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학년마다 성경 읽도 중3학년 과정 중에 해야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시트에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기록을 해둬요. 그래서 1학년 때 마태복음까지 읽었다. 이런 기록들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난 기록이 있으면 통독으로 인정. 이런. 교선에서 성경을 그걸 체크를 해라는 얘기.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구두로 이렇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피플 어플을 통해서 함께 읽게 하기도 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아니요. 학력 인증이 따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SOT 교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그 과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내용이 담겨져 있는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연결에 한해서 이 교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요. 감사하게도 비전학교에 주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과학 과목 선생님도 계시고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영어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본인이 이해 안 되는 문제집 들고 가서 자기도 학습하다가도 모르겠으면 저 잠깐 에리쌤 보고 와도 돼요? 하면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선생님한테 점검 받고 배우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힘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SOT는 중학교 10 아까 8, 네, 네. 거기까지만 마치면 그 이후에는 SOT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대신 영어 심화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다른 학점의 수업들을 열어두었습니다. SOT로 1049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1048까지만 수료하고 그 외에 더 영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레벨 나눠서 진행하는 회화 수업이나 문법 수업, 독해 수업 등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원하면 할 수 있나요? SOT? 1048 레벨 이상을 원하는 학생들이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아직까지 근데 페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그 위 레벨의 교재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교재들을 주고 사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게는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제라서 그 어느 정도 그걸 패스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고등학교 인증이 된다고 저는 네, 근데 저희는 SOT만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SOT로 이 학생들을 교육해서 졸업시키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수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고요. 그래서 졸업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서 학년 인정까지 SOT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도 SOT로만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끝까지 레벨을 달성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48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중학교 2, 3학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비전학교 고등학생들은 SOT 다 졸업한 상태거든요. 중3의 2명 학생들만 듣고 있는데 중 2, 3학년 영어 수준에서 보통 졸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의 사업이 저희 한국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서.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좋은 컨디션으로 영상을 어떻게 좋은 컨디션으로 찍어서 제대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